상권 읽어주는 남자 200회 특집 배민 외식업 컨퍼런스에 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 지니데이터라는 곳에서 요즘엔 조금 외식업계에 소문이 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데이터 하면 주식대일장 얘기를 좀 드려야 된다는 소문을 제가 내고 있는데요. 제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카드사에서 받는 우리 매장에서 쓴 고객들의 카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17만 개 정도 되는 포스 데이터도 저희 쪽으로 입수가 됩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데이터도 필요하니까 통신사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메뉴 수는 몇 개가 적당할까? 뜨는 메뉴 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 내 메뉴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그리고 내 매장은 언제 쉬어야 되고 영업시간은 몇 시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했던 4개 매장 사례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2025년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올 트렌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단계로 매출액이 나눠져 있죠? 그 매출 수준에서는 이 정도 메뉴 수를 운영하고 있더라라는 통계입니다. 근데 보시면 내 매출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 메뉴 숫자는 몇 개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매출 수준은 이 정도인데 여기 나온 평균치보다 내가 메뉴 수가 많다면 나는 조금 더 많은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건 좋은 지표가 아닐 겁니다. 로스가 생기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 매출액은 높은데 메뉴 수가 적으면 조금 더 메뉴를 늘려보시는 게 아마 매출액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좀 비례하죠? 매출액 수준과 메뉴의 숫자가. 그건 마치 편의점과 백화점을 비교하시면 돼요. 이 전체 매출을 내 메뉴 수로 나누세요. 그럼 메뉴당 생산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메뉴당 생산성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보다 넘어가면 내 메뉴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출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메뉴가 훨씬 더 많아서 나누기를 해봤더니 메뉴당 생산성이 이거보다 안 나오면 메뉴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매출 수준은 높은데 메뉴 수가 적어서 지금 생산성보다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럼 손님들이 좀 더 많은 다채로운 걸 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메뉴 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구체적인 조합이 뜨고 있다, 유행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메뉴 조합이 뜨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약, 중강약. 예전에 음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강약, 중강약. 내 가장 잘 팔리는 메인 메뉴를 강이라고 하면 그 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약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잘 팔리죠? 그럼 이제 매출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강 정도 되는 메뉴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약 메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메뉴를 순차적으로 하향식으로 늘리시다 보면 버릴 메뉴가 없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매장을 제가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버릴 메뉴가 많을 거예요. 1번과 2번 방식으로 조합된 메뉴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재료비 다 낭비되고 손님들은 많은데 선택을 강요받아서 결국에는 뭐가 맛있는지 모르고 다시는 안 찾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메뉴 조합의 기본 원리예요. 2024년 뜬 메뉴 조합의 첫 번째 비밀은 변주였습니다. 변칙.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게 2024년도에 왔는데, 첫 번째 삼겹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된장찌개 대신 순두부찌개가 왔고요, 냉면 대신 라면이 왔고요, 소주 대신 하이볼이 왔어요. 큰 틀에서는 변경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살짝 이렇게 변경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족발 메뉴는요, 족발은 원래 막국수랑 같이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갑자기 매운 족발이 등장하면서 계란찜이나 주먹밥 같은 게 늘어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족발에는 계란찜, 그냥 족발과 계란찜은 잘 안 어울리는데 중간에 매운 족발이라는 메뉴를 뒀더니 계란찜까지 팔리기 시작해.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족발과 막걸리는 좀 어때요? 족발과 막걸리. 그냥 먹기에는 족발은 소주 아니야? 이런 생각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족발 옆에 전을 뒀더니 전에는 막걸리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족발에 전에 막걸리, 이런 관계를 형성하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메뉴 조합입니다. 이런 거예요. 찌개에는 뭐가 필요하죠? 찌개만 있으면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는 같이 먹는 음식으로 솥밥과 고등어 구이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밥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국물과 반찬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밥과 국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성의 조화예요. 구성의 보완.
샐러드가 재미있는데 샐러드는 원래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살 빼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붙어요? 곱창 샐러드가 나오고요. 치킨 샐러드가 나옵니다. 이러면 살이 빠질까요? 살이 좀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메뉴가 오래 유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매장에서 운영하는 메뉴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그 메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메뉴 구성이 덧대지면 내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템마다 가격의 탄력성이 다릅니다. 천차만별인 메뉴가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굉장히 싼 것도 있는 메뉴가 있고요.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는 메뉴도 있는데 그 특징은 보시면 커피, 디저트, 그리고 생고기, 회 이런 것들은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데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 굉장히 맛있는 그 소고기 1인분에 10만 원, 15만 원짜리도 보셨죠? 그렇죠? 그게 가격 탄력성이 큰 거예요. 평균보다 훨씬 큰 것도 있고 훨씬 적은 것도 있는 게 그런 메뉴들이고요. 일반 식사류나 치킨, 갈비, 족발 이렇게 조리가 많이 들어가고 양념된 육류는 가격 탄력성이 중간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싼 돼지갈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없는 이유가 생고기보다는 돼지갈비의 가격 탄력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주나 음료수나 아니면 김치찌개 같은 한식류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손님들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뉴 중에서 가격을 올려도 되는 메뉴는 가격 탄력성이 큰 애들을 올리셔야죠. 작은 애들을 올리시면 여기 비싸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템의 가격 탄력성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12시간 영업을 하시는데 앞에 1시간과 뒤에 1시간은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시간을 잘라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진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은 17%나 절약을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내 매장의 휴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하셔야 돼요. 이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조정하신 매장이 있는데 그게 족발 매장이었어요. 족발 아침에 드시는 분 있어요? 점심에 족발 드시는 분? 또는 족발집에서 점심 메뉴를 둔다고 해도 족발집에서 점심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영업을 드라마틱하게 7시간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5시간만 영업을 했어요. 그래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 남은 7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하시든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시든 메뉴 개발을 하시든 다른 사업을 구상하시든 또는 쉬시든 그래도 7시간은 더 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실 수 있다고요.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곳에서 더 외식 나침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에서 무료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서비스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무료로 다 공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어요. 메뉴 수, 가격, 메뉴 조합, 영업 시간과 요일,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시너지, 조합. 그래서 결국엔 밸런스. 그래서 2025년도 트렌드는 밸런스입니다. 지금 내 매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밸런싱 있는 매장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성장 기조라고 하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외식 환경은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코로나와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에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매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정비하는 시기,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